네,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지금 차례로 전해드린 것처럼 남해안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1시간 뒤쯤,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쯤 통영 부근 해안에 상륙한 뒤에 오전에 포항 부근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기상팀 권혜인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태풍의 최대 고비 지역이 어딘가요? 네, 우선 제주도는 태풍의 최대 고비를 넘겼고요. 현재는 비바람이 전 시간보다는 약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안을 향해서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가장 위험한데요. 현재 태풍 흰남노는 전남 여수에 가장 근접해 있고요. 여수와 남해에는 시간당 60mm에 가까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새벽 5시쯤 통영 부근 해안에 상륙한 뒤 오전 8시쯤에는 포항 부근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태풍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와 제주, 대부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우선 지난 주말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에는 무려 10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윗세오름에 1020mm, 삼각봉에 908mm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영동 남부와 제주 산간,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더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8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바람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번 태풍 비와 바람 모두 강하다고 하는데 바람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통영에 초속 43.1m, 제주 고산에는 초속 42.5m의 순간적인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60m의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고요. 동해안에 30에서 40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람이 초속 10m만 불어도 들고 있는 우산이 부러지고 35m 정도면 달리는 기차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초속 50m면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무너질 수 있고 초속 60m의 강풍이 불면 철탑이 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2003년 매미가 왔을 때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구겨지다시피 무너진 걸 연상하시면 그 위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철탑이 휘어지는 정도의 초속 60m, 이 시속으로 환산하면 216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또 폭풍 해일, 또 그 침수, 하천, 범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시간과 만조 시각까지 겹치기 때문에 폭풍 해일도 비상입니다.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해안 지역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만조 시각과 태풍이 겹치면서 가장 위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이 역대급의 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천 범람은 물론 이 산사태 피해와 강풍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면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의 경우 발생 직전에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새가 날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면 곧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것도 위험 신호고요. 또 돌이 떨어지거나 흙냄새나 물건이 타는 냄새, 시큼한 향 등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있는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집안의 가스나 전기를 차단한 뒤 신속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사는 지역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나 냄새가 느껴진다 하면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사라, 또 태풍 매미 이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흰남노처럼 가을 태풍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아주 강력한 태풍들은 왜 가을에 올까요? 네, 이 태풍 사라와 매미 모두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피해를 안겨준 태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컸던 사라와 매미는 모두 8월 말에서 9월에 올라온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건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오른쪽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의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휘는 겁니다. 게다가 북태평양 적도 인근 태양 고도가 높아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을 태풍의 빈도가 늘어나고 세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흰남노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대비 요령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그 진로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태풍의 진로도와 상황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의 상황을 아셔야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강풍에 입간판이나 시설물이 날아다닐 수 있어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지붕이나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수구나 배수구의 점검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비는 태풍이 오기 전에 하셔야 하고요. 비바람이 불면서 외출하지 마셔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팀 권혜인 캐스터와 태풍 상황 또 전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